어제 다시 반등하는 듯 했었으나 안타깝게도 다시 꼬꾸라지고 있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에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오늘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힘든 조정장에서도 후원을 해주신 이하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락 때문에 깜짝 놀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은 하락을 맞아봤지만은 아무리 맞아도 돈을 잃는 경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줄어드는 경험은 익숙해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바닥을 완벽하게 찍고 찐반등 및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고 바이든도 이에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행히도 셧다운에 대한 위기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셧다운에 관련된 쇼가 아니었느냐?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 정부 때는 셧다운이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00% 허풍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예산안은 임시 예산안으로서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매체에서도 이를 두고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미국 의원들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의견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가 그래도 큰 승리를 따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큰일을 해냈다라는 것인데 원래대로 제출됐었던 예산안 같은 경우는 그 분량이 무려 1547페이지 엄청난 숫자죠. 여기에 온갖 잡다한 예산을 우겨넣으면서 세금 낭비가 심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 120페이지로 줄이면서 많은 것들을 쳐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쟁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현지에서는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내년에 가장 큰 화제가 될 만한 소식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만들고 비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계획이 국가 부채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가 공개한 제안서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성장 지원, 규정 준수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표준 설정, 암호화폐 보유자 및 회사에 대한 권리 설정 등등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계획을 통해서 미국은 16조에서 18조 달러 상당의 부를 창출하게 되면서 36조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크립토코안투 주기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욱더 폭넓게 사용되려면 금과 동등한 권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전략적 준비금 편입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약간 오버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2025년. 자, 과연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됐을 경우 비트코인이 금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일단 블랙락 같은 경우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ETF 자금을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금을 가볍게 제껴버렸죠. 올해 금이 꽤 강세를 보이는 한 해이긴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었다. 자, 물론 어제 현물 ETF에서 약간의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일단 2억 7,700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블랙락에서도 7,284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ETF에서 자금이 더 빠져나갈 것인가? 들어올 것인가? 긴장이 좀 되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자금이 부디 비트코인 ETF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많이 나오지 않은 비트코인 분석 2개가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는데요. 최근에 비교적 정확하게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맞추고 있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거 어제 올린 분석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내려왔죠. 10만 달러까지 반등 받고 추가적인 하락 나온 후에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한 다음에 그제서야 진짜 반등 및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92,00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이 내려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이를 잘 견딜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하베베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꼬리 메꾸기 및 쌍바닥을 찍은 후에야 다시 한번 비트가 전고를 갱신할 수 있는 강한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찐반등 전에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오고야 말 것인지 여전히 불안불안한 상황. 다음으로 현물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도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7,510만 달러.
블랙락 같은 경우 1억 달러를 유출을 시켰습니다. 이더리움 버리지 마. 그래도 이더리움에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이렇게 최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리더십 하에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나 비트코인 상품에 대한 현물 환매 등등이 조기에 승인될 수도 있겠다. 이 중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첨가가 된다면 현물 ETF 수요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트럼프 역시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고 최근에 또 이더리움을 추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한편 이더리움을 구매한 데 있어가지고 트럼프 일가 같은 경우는 카우 프로토콜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들의 코인인 카우가 40% 떡상을 하기도 했었다. 자, 한편 트럼프 일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759개를 추매했었다라고 하네요. 좀 가지야 이더리움. 다음으로 도지코인 최근에 40% 하락을 했었으나 26센트만 잘 지켜줄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가 케빈 캐피탈은 밝혔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비트가 잘 버텨줘야만 알트들도 견딜 수가 있겠죠. 자, 한편 플로키 같은 개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된 미팅에서 이 플로키를 이더리움과 아발란체에 비교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를 했었다라고 해가지고 플로키 커뮤니티가 크게 환호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밈 코인을 넘어서 유틸리티 코인으로 변신. 다음으로는 시총이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유튜브의 라이벌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럼블에 7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럼블 주가가 껑충 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라이벌이 좀 필요하죠. 완전 독재를 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수익금도 잘 안 나눠주고 후원을 받아도 50%를 유튜브가 지들 몫이라고 가져가 버리니 이거 완벽한 폭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뭐 저야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치사한 놈들 라이벌이 빨리 생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나다니다가 비트코인 가족의 아빠죠. 아빠가 남긴 포스팅을 잠깐 가지고 봤는데 자, 비트코인 가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2017년도 때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대박이 나는 것으로 알려진 그 가족인데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그가 남긴 포스팅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2017년도에 30만 달러짜리 집을 팔고 비트코인 100개를 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당 3,000달러, 평당이 3,000달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팔았던 집, 오늘날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40만 달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뭐 네덜란드라서 상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찌됐든지 간에 40만 달러가 되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기준으로 4개면은 해당 집을 원하면은 되살 수 있는 가격이다. 만약에 30만 달러로 비트를 사지 않고 은행에 두었었다라면은 원래 집을 되살 수 없었을 것. 그만큼 인플레이션 때문에 법정화폐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상승분을 못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법정화폐를 완전히 제껴버렸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온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집 팔고 지금 비트코인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만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빠르게 눈치채고 움직일 수 있는 행동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재산을 걸진 않더라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판단력을 우리 모두가 키울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고 틀어주기 가지야 시청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